네, 민선 실기 1년을 보내고 2년차를 맞아서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각 지역 단체장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고민이 지방 소멸 등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에 많은 부분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장수군을 찾을 텐데요. 장수군은 특례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선 실기 지나온 1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페트롤전북, 오늘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달려가고 있는 장수군에 왔습니다. 장영수 군수를 만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영수입니다. 농업 강군 이렇게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농업 소득만큼은 현실화돼야 된다. 예. 어느 정도 올라왔길래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일반 연봉으로 하면 4천만 원이 넘게 농가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라북도 1위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 강군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고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우선 귀농귀촌을 하려면 자기의 삶이 보장되는 군에 들어와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 강군이 돼야만이 인구 소멸도 극복하고 귀농귀촌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농업 강군을 가장 부자 되는 농촌을 군정지표 1위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장수하면 뭐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우의 고장 또 사과의 고장이고 이걸 함께 이제 축제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누리파크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레드푸드라는 뭐 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레드푸드 육성을 중심에 두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레드푸드는 어떤 겁니까? 예, 저희 장수에 나오는 그 빨간색의 그 그러니까 음식을 보시면 한우, 예. 사과, 토마토, 고추, 아하. 그리고 그 오미자.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키우고 날 애플, 수박 이런 게 다양한 먹거리가 그 저희는 색깔로 레드 색깔을 띠고 있고 예. 상추도 저희 장수에서 나오는 상추는 적상추입니다. 이 색깔이 빨간 거는 아침 저녁으로 그 기후 변화가 심한 예. 그런 고장에서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빨간 그 색깔이 하듯이 이 피가 좋고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치 레드 파크, 누리 파크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에서 특히 밥상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한 특히 네. 심장에 혈액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는 도시의 의미입니다. 예, 저희가 고창의 유기상 군수를 만나고 왔는데 고창은 이제 복분자와 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으로 가고 있는데 예. 장수는 레드푸드로 가고 있어서 밖에 보니까 조형물을 그 사과, 토마토 아래에는 뭐 소고기, 그 오미자 이런 부분들 함께 이제 과일을 만들어놓은 조형물이 있어서 예. 이것이 레드푸드를 대표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 소득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농정 장수군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소통 콘서트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빨간맛 콘서트라고 예. 이제 저희 장수가 추구하는 그 레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 직접 대화를 해서 매운맛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수에게 직접 답을 주시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연례적으로 그 역대 군수님들도 연초에 초도 방문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지만 이건 형식을 파괴하고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특히 포스트잇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형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했던 군정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장수군 안에서의 내수가 좀 더 활발해지려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장수도 역시 지역 화폐 발행을 이제 시작을 하셨죠. 예, 저희는 군산보다 10년은 앞서서 지역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지역 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상품권과
예, 같은 이제 게 저희는 이제 상품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군산에서 이제 화폐를 했는데 화폐입니다. 저희도 개념은. 그래서 저희 그 지역 그 상품권을 쓰시면 장수에서 있는 한 270개의 그 가게, 음식점, 모든 주유소, 모든 약국 이런 모든 데서 장수의 특산품을 살 수 있고요. 예. 70% 정도를 사면 현찰로 돈을 남겨주는 정말로 화폐입니다. 예. 그리고 장수군에서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고요. 자,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장수군은 완주와 함께 로컬 잡센터가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이죠. 저희 로컬 잡센터가 그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예. 군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앞세웠지 않습니까? 이 잡센터를 일반 시 단위 말고 군 단위에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전주 고용노동부에서 쾌히 받아주셔서 했는데 장수하면 언뜻 우리 생각할 때 청년들이 없을 것 같다. 일자리 문제는 도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일반 군에서도 일자리는 정말 복지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 장수군에서 먼저 잡센터를 하고 싶다. 예. 특히 정보의 공유는 꼭 도시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예. 직접 군에서 행정에서 대학교와 우리 기존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잡센터가 생겼고 그다음 완주가 생겼고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가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군에 특히 군 단위에도 예, 전국 최초로 잡센터를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잡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곳들은 많지만 이렇게 군 단위에서 행정이 중심에 서서 취업을 소개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맞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 단위에 적합한 그래서 아마 장수군이 최초로 시작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는 군민 눈높이에 딱 맞춰서 예. 하고 있습니다. 계절 일자리가 많은 게 농업이고 그렇죠. 그 살림을 녹화 사업이랄지 사과를 수확한달지 예. 그다음에 잎을 딴달지 이런 단계적인 일자리가 꾸준히 필요한 일자리도 있지만 계절 산업에 대한 그리고 농민들이 각각 농사를 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예. 정보를 몰라서 못했던 거고 저희도 청년 실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도시로 네. 고향을 떠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인구가 많이 갈수록 줄고 있죠. 이번 주에 5명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참 장수뿐만 아니라 비단 군 단위는 다 인구 감소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향후 몇 년 후면 그 소멸론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잡센터도 그렇고 또 농가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농촌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행정에서도 이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군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 농가에게 그 비료 지원이었던가요? 예, 퇴비입니다. 퇴비. 예.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출마할 때 150만 포 무상 퇴비를 예. 그 전국 최초로 출마하면서 걸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 문제와 축사 문제 그리고 축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그 무상 퇴비 150만 포를 넘어서 160만 포 가량이 지금 농가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상이라고 하면 국비와 도비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군비 지원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퇴비가 한 포당 1,000원 남짓하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다 그래서 완전 전액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무상으로 농가에게 퇴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농민수당이 이제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이제 실어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 상당한 도움을 농가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최초로 이런 150만 포 퇴비를 생각했던 부분은 고용농에 대해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생산성 좋은 채소를 가꾸려면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퇴비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인들에게 채소를 만드는 경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퇴비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말하는 그 유기농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 장수는 현재 소가 32,000두입니다. 32,000두에서 나오는 우리 소의 우분과 그리고 장수 70% 이상의 산에서 나오는 톱밥 그리고 논에서 나오는 완결을 결합해서 충분히 퇴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소비를 시키려면 그 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가까이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저희 행정에서 퇴비를 무상으로 만들어서 논에다가 그 운반비만 받고 논도 건강하게 그리고 밭도 건강하게 하도록 지금 현재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축산업의 어떤 특성을 잘 결합한 그것이 곧 다시 순환이 되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약 잔류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건강한 채소가 건강한 과일이 나오려면 농약을 주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퇴비를 많이 주는 겁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먹으면 그만큼 농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장현수 교수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관사를 이제 없애고 있는 추세 속에서 장수군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뒤떨어진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관사를 지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한때 유니폼을 입고 정말 많은 축구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또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참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됐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아쉽습니다. 미래 산업은 관광과 체육이 그리고 우리의 레드푸드 건강한 음식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 종합센터 특히 청소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사계절 내내 캠프를 저는 꿈꿔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천안시랄지 좋은 도시 뭐 1등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라보는 점수 중에 특히 저희가 주목한 게 교통 점수입니다. 그렇군요. 교통 평가 점수에서 저희가 지하철이나 철도가 없는 부분, 특히 그 주변에 도로가 4차선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도전했으나 마지막 그 점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인프라만 봐서는 상당히 잘 돼 있는 장수군인데 그래서 그 뭐 안 됐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무인 IC를 하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천천간 도로가 2차선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점수가 조금 나왔는데 이제 새롭게 도전해서 국가 국지도 5개년 사업에 4차선화 하려고 지금 국가에다가 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쉽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장수 천천간 13번 국도를 4차선화 하는 걸로 지금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 그리고 도민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조건은 뛰어납니다만 아직 교통의 인프라에 있어서는 역시 인정할 건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뭐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남아있는 또 숙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이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례군 우리가 전주시의 특례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특례군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장수군도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 전주시가 특례시로 돼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홍보가 됐지만 예. 저희 23개 지자체 전국에 예.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자체로서 유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토를 관리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군이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세균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예. 이우삼 의원님께 법으로 특례군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23개 군이 군수들이 24개 군이군요. 예. 저희 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24개 군이 합심해서 예. 특례군 지정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뭐 말씀하신 정세균 전 의장이나 또 안호영 의원 또 여러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특례군이 되면 어떤 지방 소멸 위기에서 어떤 혜택을 좀 받게 됩니까? 일단 군민들이나 24개 군의 주민들이 군이 없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는 논리.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서울시 넓이가 됩니다. 이 넓은 넓이를 장안산이나 덕유산이나 백두대간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강 물줄기의 가장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 시민이나 대전 시민들이 먹는 이 물에 대한 관리, 이거를 국가를 대행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군이 필요하고 예. 이거에 대한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전주 시민에게, 전라북도 도민이나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도 예. 홍보해서 군이 왜 필요하고 이 작은 지역이 살아야 곧 대전이나 전주나 광주가 산다, 이런 역설적이지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 문화의 발굴이나 가야 문화의 중심,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장수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개발을 하고 끌고 가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주체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화나 모든 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군이 없어진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예. 이 지정 대상 기준이 인구가 3만 명 미만 어떤 기준이 3만 명에다 예. 킬로제곱미터당 40명 인구 밀도가 40명 예. 인 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말하면 무주, 진안, 임실, 순창, 장수 예. 이렇게 그렇군요. 5개 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한 인구 소멸은 가임 여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일본 교수가 지정을 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km제곱미터당 40명 미만의 저희가 대단히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군으로 남겨주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역사적이나 도시학적이나 환경적이나 국토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조금 특례군의 입장은 틀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예. 가능성을 한번 넓게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군수로서 여러 행정의 분야를 이제 또 책임을 지고 또 두루두루 살펴셔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뭐 장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인하학교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서 전주 자림원 또 곳곳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데, 장수의 베델 장애인의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 폭행 의혹 이런 문제점들이 돼서 이제 시설이 이제 폐쇄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저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도의원 시절과 도의원 그만뒀지만 베델 법인의 이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 시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확충해 줄 건가 이런 부분에서 도의원 시절에 고민했고 도와드렸는데 자세히 그 안에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파악을 못했고 했던 부분은 정말 군수로서 군수이기 전에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권이 침해되고 인권이 착취된다면 이 시설은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양자의 의견이나 내부 고발자 얘기도 다 들어서 그렇죠.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장애인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장애인 시설 문제도 그렇고요. 또 환경 문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좀 앞장서서 권리 감독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좀 젊고 강한 우리 장영수 군수님 체제에서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인 권리 감독들을 좀 더 하실 거란 믿음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의 보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저희 지금 감사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음에 팀이 구성되면 우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감사팀에 우리 사회복지를 경험했거나 사회복지사들이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배정을 할 것입니다. 장수가 가야 역사 문화 발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군정대학교 이제 곽장근 교수 팀에서 먼저 이 부분을 발표를 하셨고 장수의 이 가야 역사 문화가 발굴을 하면서 좀 더 알려지게 된다면 상당히 장수의 역사성 장점들이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그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중심으로 가야 하는 길에 가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와 신라 그 승자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가야가 그 당시에 그 4개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4개국이 있을 때는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철의 가야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이 청동기를 사용할 때 신무기인 철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가 가장 우수한 중심지였는데 그 제철 문화가 장수에 있었다는 것은 1500년 전에 장수가 그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뜻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철 유적 또 봉수 및 산성 유적 어찌 보면 이러한 유적지를 바탕으로 해서 유물전시원 건립도 지금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나의 왕국이 쓰려면 국가라는 제도가 쓰려면 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왕국에 알려야 되는 파발 봉수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무기 전략인 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갖춘 장수 가야입니다. 옛날 이름 반파 제국이라는 이 이름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남원의 김은국과 함께 반파라는 뜻이 가장 큰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파는 연합국 형태를 가야는 연합국 형태를 가진 그 국가가 되기 전 그 부족 국가 형태였었는데요. 가장 큰 형님의 국가로서 가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역사에 사라진 1500년 역사를 중심으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는 뭐 평소에 이제 휴양림도 잘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 가야 시대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에 올 것 같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장수는 참 장점 아주 매력이 많은 곳인데 올 여름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장수의 관광의 어떤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까 하나만 더 가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의 앞으로의 끝은 산성이라고 봅니다. 성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산성 중심의 아까 유물 중심보다도 산에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옛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산성, 침령산성이나 한민산성을 복원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장수의 그 관광의 장점은 기후에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열대야가 작년같이 그렇게 더웠을 때도 단 하루밖에 열대야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대전 이남 내륙 중에 울릉군과 저희만 열대야가 없었던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산들은 다 이렇게 큰 빼어난 공간은 없지만 수줍은 새색시처럼 넓은 품처럼 예. 많은 계곡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맑은 물이 장점인 계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찾아서 가시면 요즘 가족들끼리 캠핑하거나 텐트 치는 데에서는 장수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도의원 8년에 이제 장수 군정을 1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3년을 더 잘 이끄셔야 될 텐데 군민들께 3년에 대한 각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군수 출마할 때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군수가 그 4천억 시대를 열겠다. 이제 올 12월 말이면 내년 1월이면 벌써 4천억 시대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들이 장영수 군수 시대에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믿고 뒷받침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3년도 예산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위해서는 전국을 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농업 그 생산 유통의 끝인 바로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물건을 가장 소비자에게 제값을 팔 수 있는 유통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농촌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장수를 위한 국가 공모 예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으로 문화와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풍성해서 군수가 효도하는 군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맞이해서 다시 한번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가야의 역사를 다시 복원해서 장수만의 특성으로 군정을 잘 이끄시겠다는 각오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는 페트롤 전북 장수군의 장영수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